일반적인 우리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델을 사용합니다. 뭐 이게 이제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한 출력을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유저가 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입력이 되고, 그 레퍼런스 입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레퍼런스 입력에 지역이를 설계를 해서 에러에 해당되는 만큼 지역이를 이제 설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지역이가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죠. y 빼기 에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렇게 이제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이 실제로 대부분 이제 우리 비선형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주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디스터번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모델은 간단하지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출력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우리가 비선형 모델이지만 이걸 선형화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야 된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제어기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 수학적 모델을 아는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우리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버티드 펜들럼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걸 이제 숙제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 자체가 이와 같이 이제 비교적 비선형 함수가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 f를 x-은 fx다 이렇게 이제 또는 u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 이 f 함수 자체가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x.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이제는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는 x1에서부터 xn개 미분 1개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가 f1에서부터 fn개 각각의 함수를 우리가 배열로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거는 노테이션을 쓰면 얘는 이제 벡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를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벡터 미분은 전체 미분은 각각 엘리멘트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f1에서부터 fn까지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형화하는 과정은 각 변수에 따라서 다 편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f1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변수가 x1에서부터 xn개 있죠. 그래서 얘를 x1에서부터 미분해주고, 마찬가지 f1을 x2에다가 미분해주고, 이 n개까지 f1을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율이 해당되죠. 변화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x1에 대한 변화, 그리고 x2에 대한 변화, xn에 대한 변화 모두 더하는 형태가 결국은 x1의 미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x1의 미분하고 얘하고는 뭐가 다르냐? 원래 이제 미소 변화량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 x는 원래 x1은 x10 우리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작시키고자 하는 동작점. 자, 그 점에서 변화되는 부분만큼 이게 이제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동작점이기 때문에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결국 델타 x1이 결국 x1하고 미분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f 함수가 지금 여기 보면 얘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g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이 비선형식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x2도 마찬가지. f2번에 대해서 똑같이 다 편미분하는 게 쭉 생기게 되죠. 그 식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x2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얘 미분한 거 두 번째 항만 1로 만들면 돼요. 근데 얘는 x1에서부터 미분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모델을 구하는 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편미분하는 거를 선형화 모델 구하는 거 코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매트랩에 심볼릭을 우리가 띄우게 하면 이 코드는 이제 강의 자료에 있던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심볼릭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하기가 얘가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한 변수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심볼릭으로 연산, 미분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심볼릭으로 정의를 하고, 자, 개수는 총 4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f, 우리가 식이 4개 있었죠. 4개를 x1부터 xn까지 모두 이제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fx가, 식을 이제 우리 앞에 쓴 것처럼 x1에서부터 x4까지 복잡한 그 식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각각의 변수 x1에서부터 그 다음 u까지 포함된 이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시오 하는 게 이제 자코비안입니다. 그럼 fx를 x1 각각 5개 항이 나오겠죠. 자코비안 하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를 찍어보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x1에서 한 거는 지금 여기는 x1이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x1이 없고, 다 없죠. x1에 대한 항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은 0이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여기는 1이 되고, 나머지는 x2가 없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x3에 대해서 미분한 거. 쭉 해서 x3는 여기 항이 보면 0입니다. 0이고, 여기 항은 이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식 자체가 복잡하니까 x3에서 미분한 그 결과를 그대로 이제 심볼릭 변수로 그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밑에 마찬가지 세 번째 거도 x3에 대한 건 0.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도 복잡하죠. 요거에 x3에 대해서 미분한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x4에 대한 거. x4는 여기만 1이 되겠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x4가 있나? 여기도 x4가 있네요. x4에 대한 항 1이고 여기도 x4 있습니다. 그 다음에 u에 대한 거. u에 대한 거는 원래 식이 앞에서 보면 gu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항만 어떤 비선형 함수가 곱해진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u에 대한 미분한 항을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 비선형식 4개와 그 다음에 5개 변수에 대한
기분 한 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선형화를 어떻게 하느냐. 선형화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점에 대해서 얻어진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동작하고자 하는 게, 자, 이 펜들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에 x를 0으로 보내고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 세타 미분은, 세타가 이제 동작이 멈추게 되면 세타 미분도 0이 되겠죠. x도 마찬가지 움직이다가 멈추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는 x와 x 미분, 세타와 세타 미분. 그래서 4개의 상태가 있어 4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0으로 두는 거죠. 자, 때에 따라서 비선형 시스템이 0이 되는 동작점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온도 제어를 한다. 온도 제어 시스템도 비선형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20도를 맞춘다. 그럼 동작점이 20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동작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해주고 거기에 선형화를 시키는 거죠. 자, 선형화 시킬 때 앞에서 우리가 구한 미분식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 말은 뭐냐? 여기에 x1, 2, 3, 4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동작점을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0 넣으면은 이 항은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됩니까? 어떤 값이 나오겠죠. 코사인은 0은 1이니까. 자, 그래서 각각 계산하는 거를, 자, 결과를 이밸류에이션 해줍니다. f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한 다음에 이 원래 문자로 표기된 함수를 substitution, 대체해서 이밸류에이션 해달라. 그럼 결과가 나와요.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0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요 코드는 자료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그래서 리절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4/5 행렬이 생깁니다. 그럼 숫자들로 다 바뀌었죠, 이게. 문자로 됐던 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게 F1이 X1, X2, X3, X4.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각각의 함수를 5개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4개는 A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B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B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C는 뭐냐? C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인버티드 펜들럼은 세타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가 세타 x1에서부터 x2, x3, x4가 있는데, 자, x1은 세타, x2는 세타 미분, x 미분, 세타 미분. 그래서 4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출력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x3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0, 0, 1, 0 곱하면 이제 x3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에 대한 행렬은 0, 0, 1, 0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위치가 관심 있다. 자, 그러면 얘는 1, 0, 0, 0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 선형 행렬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수업은 시들 옆에 잘 안 보입니까? F 여기 자코비안 결과 앞에 있는 결과를 subs 해가지고 substitution 대체해라 이런 뜻이. 자, 이 코드를 내가 강의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까지는 강의 자료 있죠?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자코비안 있고 그 다음에 대체하는 부분이 없겠죠. 여기에 이 부분. 자, 잘 보입니까? 그래서 결과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끌까요? 불을 끄니까 이 칠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녹화했는 게. 그래도 지금 수업이 더 중요하니까.
훨씬 낫죠? 자, 어떤 거든지 우리가 시스템의 모델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모델만 구하면 뭐 제어는 이제 쉬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선형화하는 모델, 네. F를 자코비안 거죠. 거기요. 네. 우리가 발생한 네. x1, 2, 3, u를 했는데 두 번째가 예정한타. 뭐죠 이게? 위치 두 번째 이게 아이고 자아가 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여기서는 심볼릭을 하고 예. 여기 x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 숫자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심볼릭을 해야지 얘가 자코비에 먹히죠. 여기서는 자코비에 먹혔는데 심볼릭으로. 예. 근데 이 사이에 숫자로 바꿨으니까 얘는 자코비에 더 이상 심볼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심스로 정의를 해주고 이거 하면 실행이 되죠.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스크립트로 만든 다음에 실행을 시키세요. 여기에 명령어 창에 하면 또 다시 쳐야 되니까 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모델링 뭐 .m 이렇게 이제 저장해 놓으시면 그런 오류가 잘 안 됩니까? 이게 함수가 에발이 없습니까? 없네요. 이게 딱 열한 이거는 그거는 다 있을 건데 잠시만요. F가 지금 정의가 안 됐다는데요. fx로 정의했네. 여기네. fx고 fx인데 자코비안까지 나왔잖아요. 이 f가 리턴을 해줘야 돼 이렇게. 자코비안하고 얘를 f로. 네. 대문자 f. 네. 또 잘 안 되신 분. 네. 넘어간다는 거네요. 지금 n을 지금 얼마로 줬습니까? n을 4로 했는데 리절트 n 이게 디멘전 b가 지금 a는 나오나요? A는 나왔고 b는 n이 4고 b를 리절트를 한번 볼게요. (4 by 4짜리입니다. 리절트를 뭔가 잘못 얻으셨네요. 4 by 5짜리를 얻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이 이제 좀 뭔가 잘못된 거. 네, 잘 나오네요. 나옵니까? A 한번 해봅시다. 아니, 밑에. 명령어창 A. 대문자 A. 예, 나왔네. 예. 나왔습니까? 네. 결과 값이 여기에는 안 뜨고 네. 열어서 여기 명령어 창에 A 한번 해보시죠. A. 대문자 A. 이러면 이제 결과를 불러볼 수 있어요. 네네네네. 여기 이제 세미콜론 없애면 결과를 이제 이거 없애보십시오. 그럼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예, 세미콜론 없애면. 네. 자, F가, A가 리절트인데 F가 없죠. 지금 이거 새로 만드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앞에서 명령을 찾는 거를 뭘 잘못 쳤는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시험수부터.
네. 그리고 f에 대한 거 됐고 fx를 미분해서 f로 바꿨고 f의 subs가 달러 됐네. 네. 일단은 이걸 저장해서 모델링 대문자 이렇게 해보면 이 결과 나왔죠. 그래서 리절트가 리절트 한번 쳐보시죠. 리절트.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행렬을 추려내면 됩니다. 자, 위에다 펴시고. 네, 잘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뒷부분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A가 가지는 게 뭐냐? 지금 보면 우리 원래는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죠. 그래서 얘를 선형화해서 자, 원래 이렇게 생긴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하면 그래 x 미분은 ax 플러스 bu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것처럼 우리가 요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수학적으로 좀 살펴본다 했습니다. 잘 모르겠죠 이게. 스칼라로 된 미분 방정식도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벡터 매트릭스로 나타나니까 더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안 와닿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이게 시스템이 의미하는 게 이거다 이제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 웬만한 시스템들은 이제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수학이 자꾸 두려워지고 수학은 이제 사용되는 건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한한 지식의 바다에서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스칼라라 생각해봐요. 스칼라 같으면은 A, X 플러스 BU 이렇게. 자, 요거는 익숙해지나요? 이것도 아직 여전히 잘 모르겠죠? 이렇게 쓰니까. 자, 하나씩 없애보겠습니다. 얘는 익숙해집니까? 풀 수 있겠어요? 얘 풀면은 이제 X 미분 변수 분리법 하면 이제 XT는 2에 AT하고 X0. 자, 이렇게 풀리는 얘는. 됐죠? 잘 안 보이나요? 자, 얘는 그리고 A 값에 따라서 얘가 익스포넨셜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얘는 매트릭스죠. 자, 그리고 그 매트릭스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플러스 BU. 자, 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입력이 있는 거고 얘는 입력이 없는 거예요. 입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즉 시스템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다루는 대상은 다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돼요.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출력이 왜 이런 출력이 나왔는가, 그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입력을 줬으니까 출력이 나오겠죠.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초기 상태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초기 값에 의해서 출력. 그래서 얘 두 개가 합쳐져서 출력으로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 예전에 배웠을 때 출력 YT는 Y의 호모지니스 이퀘이션과 Y의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슈퍼포지션으로 되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초기 조건과 입력에서 결정난다. 자, 얘는 이제 초기 조건에서 결정나는 항입니다. 자, 그 특징은 누가 결정하느냐? 시스템에 있는 파라미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T, A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 T로 해서 얘가 결정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성분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원래는 2차 시스템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막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은
요 차원을 증가시켜야지만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 이전에 입력에 의한 결과를 한번 보면, 입력은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풀면 될까? 물론 라플라스 변환하면 제일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S, XS, A에 XS, B에 US.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공통으로 묶이게 되죠. 그래서 S 마이너스 A. 그래서 XS는 S 마이너스 A의 인버스 B US. 그래서 얘는 S 마이너스 A분의 B. 역변하면 어떻게 돼요? 얘 역변하면 E에 A, T 이렇게 될 시간으로 맞습니까? 네. 얘는 UT죠, UT. 자, 라플라스 변화에서 두 개의 곱은 뭐가 된다 했나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곱은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즉, 시스템에 입력이 있으면, 자, 시스템이 있으면 얘가 시퀀셜하게 이렇게 이제 입력이 들어가죠. 그러면 얘 시스템 응답 특성하고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인테그랄 U, T, 스타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XT 얘를 T까지. 자, 이렇게 연산하는 게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는 뒤집습니다. 자, U를 T 마이너스 타우, 그 다음 E에 A T 마이너스 타우, T 타우, D 타우. 이렇게 이제 곱하기와 적분을 연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컨볼루션 연산을 여러분 배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연산을 하느냐? 시스템을 보면, 자, 현재 입력이 1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서 출력 Y가 Y0가 어떤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라는 값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의 값에서 얘가 그 다음 입력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얘 영향에서 어떤 출력의 초기 값이 있겠죠, 시스템 안에. 그 초기 값이 있는 상태에서 X0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얘가 또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이 있으면 또 영향을 줘서 계속 그 전에 값이 중첩돼서 계속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산하는 걸 우리는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해서 그런 연산을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계산해 보면 자, XT는 자, 앞에서 했던 초기 조건, 여기 물론 이제 초기 조건이 있으면 마이너스 X0라는 게 항이 여기에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E에 AT X0 더하기 인테그랄 E에 AT 마이너스 타우 U 타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입력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 의한 영향에서 얘의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얘가 하나 추가됨으로써 여기 U에 대한 요항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기존하고 초기 조건이. 자, 요게 이제 스칼라 경우에 우리가 출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이 A와 B가 이제 매트릭스가 되고 벡터가 돼 버렸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X1의 미분, 자, X1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2의 미분, 2X2라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각각 다르죠? 맞습니까? 예. 근데 얘는 X1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각각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야, 먼저 독립적인 걸 그려보면 x1의 미분, x2의 미분. 독립적일 때는 1, 0, 0, 2. 자, 이게 벡터로 확장시킨 시스템 매트릭스가 A가 이렇게 생겼어요. 확장시키면. 그럼 얘 따로 풀면 되네. 근데 두 번째, 얘가 영향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0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 영향받는 것 때문에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존의 스칼라하고 다른 형태가 A가 스칼라가 아니라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A, B 해서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A, B 매트릭스 A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근데 노테이션은 그래 바꿨지만 얘가 도대체 뭐야? EAT가 뭐야? 이것도 모양이 좀 이상하죠. EAT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뭐 익스포넨셜로 해서 계산되는 건 알겠지만 이게 A 매트릭스가 됐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죠, 이거. 이거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자, 스칼라 다이고널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2에 1002일 때 1002t를 정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는 어쨌든 얘도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2에 t 0, 0, 2에 t 2t. 자, 합리적입니까? 매트릭스니까 얘 각각을 2에 AT를 해서 매트릭스 만들면 얘하고 같다. 맞죠? 이상하나요? 모양이?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되는 형태. 얘가 1이 되면은 얘는 어떻게 처리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봐야 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지금 연속 시간에 우리가 미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얘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자, 컴퓨터에서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x 미분이란 거는 x1의 미분을 하겠습니다. x1의 미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델타 t 분의 x k 플러스 1 여기 x1의 k 그 다음에 x1 k 그 다음에 6k.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xk 플러스 1은 자, x1k 더하기 델타 t에 x1k 플러스 6k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얘가 아주 작은 값 0.01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 값이 얻어지죠. 그러면 얘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k 플러스 1 시간에 또 그 값을 대입하고 업데이트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방식 푸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얘를 한번 볼게요. 자, 1 플러스 델타 t에 x1k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x2t k 플러스 2는 요거를 a라 하겠습니다. a x1 k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t utk 여기에는 플러스 1이죠. 여기도 플러스 1이고 그러면 플러스 1은 뭡니까? 앞에 있는 그대로 요 식이 들어가죠. 그럼 a라 했으니까 얘는 a 제곱에 xk 그 다음 세 번째는 a 3승 4승 이렇게 되죠. 즉 A 매트릭스가 계속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단순히 1이 그냥 뭐 계산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곱해진 결과로 얘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EAT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연립 미분 방정식은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걔를 만약에 푼다 하면 물론 이것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연립 미분 방정식 푸는 겁니다. 자, 연립 미분 방식을 한번 볼까요? 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S, X1, 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X2, 자, 그러면 얘가 이제 X1이 초기 조건 X0, X2 0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X1과 X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1, S 자,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행렬 인버스 곱하기 뒤에 있는 행렬 하면 얘가 답이 나오죠. 결국은 얘는 연립 미분 방정식 푸는 거. 그럼 연립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A, X1, B, X2는 C1, 그 다음에 A1, A2, X1 더하기 B2. 자, 이 두 개 연립해서 이 중에 한 개 개수를 이용해서 연립해서 X1, X2 찾는 문제가 똑같은 거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문제를 결국 푸는 게 연립 미분 방정식 푼다는 거다. 그래서 XT가 E의 AT 제로. 그 다음에 적분항.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얘가 뭐냐 했을 때 얘는 E의 A가 가지는 게 만약에 다이고날이면 이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A의 아이젠밸류, 지난 시간에 했죠. 아이젠밸류의 A 매트릭스의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구해 볼게요. 심볼릭을 할까요? 스미스 T라고 A 매트릭스를 1, 0, 1, 1이 하겠습니다. 1, 1, 2, 3 이렇게. 얘를 이제 엑스포넨셜 매트릭스 A 곱하기 T. 자, 심볼릭이 했으니까 EAT는 거죠. EAT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렇게 나오죠.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한 식 같지만 이렇게 너무 복잡하네. 알기 쉽게 A를 바꿔보겠습니다. A. 자, 0,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3, 마이너스 3. 여기에 합이고 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익스포넨셜 매트릭스 T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얘가 뭐냐? 결국은 얘가 아이젠밸류를 체크해 볼게요. 아이젠밸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A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가 방금 체크해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자, 아이젠밸류 개수는 시스템 차원의 개수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2차이기 때문에 얘가 2개가 나오고 3차면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A 매트릭스가 만약에 우리가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2 같으면 얘가 어떻게 풀리냐면 2의 마이너스 t하고 2의 마이너스 2t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풀리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시스템의 아이젠밸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방금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와 같이 생겼는 거를 아이젠밸류를 체크해 보니까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요 중간에 요가 다이고널이 아니니까 연립해서 풀리겠죠. 자, 그런데 얘가 결국 2의 마이너스 t와 2의 마이너스 2t가 C1 더하기 C2에서 선형 결합으로 다른 항들이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A 매트릭스가 계속 곱해지죠.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얘의 특징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젠밸류의 정의가 뭐냐? 원래 정의가 자, A 매트릭스 곱하기 우리 X 연산을 하죠. 그러면 어떤 벡터 얘는 X1, X2입니다. 그러면 2차원 평면에서 X1, X2가 있으면 얘가 만약 1,1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A 매트릭스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매트릭스 통과하면 X는 1배, 얘는 2배 해라는 이런 트랜스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 A 매트릭스 통과하면 이런 다른 변환된 매트릭스 벡터로 바뀝니다. 그 얘를 결국은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벡터를 리니어 트랜스폼. 자,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런 리니어 트랜스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벡터 중에 벡터가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뀌는 벡터가 있겠느냐,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벡터를 찾아보자.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I X는 0. 자, 위의 식을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X는 0이 아닌 어떤 벡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럼 얘가 이제 0이 돼야 된다. 결국은 이거에 0이 된다는 게 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걸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앞에 라플라스 변환할 때 Si-A 인버스 구했죠. 그 결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시스템의 특징이 이렇다는 얘기는 얘는 E의 마이너스 T와 E의 마이너스 2T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조합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볼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항을 보니까 E의 2 곱하기 E의 마이너스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죠. 얘도 마찬가지 E의 마이너스 2TT 결합으로 나타나요. 얘도 마찬가지 결합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A 매트릭스의 크기를 내가 바꿔보면 얘를 만약에 5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젠밸류 체크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다르게 나오죠. 자, A가 5. 자, 다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 나왔죠?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AT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앞에서 했던 0.4하고 마이너스 4.5의 2분의 5니까 앞에 했죠? 그 선형 결합으로 다시 바뀌어요. 결과가. 자, 얘를 또 다시 바꿔볼게요. 아주 이제 짧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로 바꾼 다음에 하면 아이젠밸류 해볼게요. 아이젠밸류 A. 얘는 복소수가 나와요. 그 복소수 나올 때는 얘가 요 복소수의 익스포넨셜 선형 결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복소수는 뭐라 했나요? 복소수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얘는 시그마는 실수는 우리가 스테이블한 어떤 값이고 제오메가는 뭐라 했습니까?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오죠. 자, 그 아이젠밸류를 체크해서 이렇게 나오면 시스템 시뮬레이션 하면 얘는 분명히 사인, 코사인 성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루는 시스템이 비선형이라 하지만 선형화해서 A 매트릭스를 딱 보고 이 A 매트릭스 아이젠밸류 체크해 보면 얘는 어떤 응답이 나오는지 바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아이젠밸류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시스템 특징을 바꾸려고 그러면 뭐 제어를 한다는 거죠. 제어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차하고 거리를 일정하게 하는 걸 프로그램을 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머리 당장 떠오르는 거는 거리 측정하죠. 그리고 가까우면 브레이크를 좀 밟아라. 그 다음에 if 가까우면 브레이크. 그 다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더 가까이 속도를 내라.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이 뭔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정한 거리를 에러로 보면 에러의 이런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결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이제 어프로치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거. 자, 그러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 x2의 미분. 자, 앞에서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런 시스템에 내가 지금 아이젠밸류 체크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복소수가 나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A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시뮬링크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시뮬링크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선형 시스템으로 하려면 전달함수로 우리가 구해도 됩니다. 자, tf 나왔네. 자, 라이브러리를 열고,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니까 컨티뉴어스를 열고 상태 방정식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AB 매트릭스 A가 이제 앞에서 넣었으니까 A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B 매트릭스는 정의를 안 했으니까 얘를 0 띄우고 1 내갈라다가 다운표 해서 칼럼 형태로 도와주고, 출력을 이제 첫 번째 거 해서 이제 1, 0을 첫 번째 스테이트를 출력을 하고, 자, D는 없으니까 이제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입력을, 스텝 입력을 한번 줘볼게요. 스텝 입력에 소스, 그 다음 출력은 싱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매트릭스가 이제 분명히 아이젠밸류가 복소수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자, 이렇게 이제 오버슈트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시스템 A 매트릭스를 보면 A 아이젠밸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젠밸류의
영향에 의해서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럼 A 매트릭스 우리가 좀 더 줄여볼게요. 복소수가 더 나오려면 0.5 제타가 있네. 얼마 하면 복소수 더 크게 나오나요? 제타 값이 작아지니까 5로 할까요? 5로 하면 더 나오나? 이러면 실수 나오고 더 작으면 0.5 이렇게 하면 좀 되죠. 자, 그래서 0.5로 한번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어디 갔지? 네, 여기네. 자, 이렇게 더 울퉁불퉁 꿀렁꿀렁하게 나오죠. 자, 예상했는 것처럼 복소수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요 아이젠밸류의 영향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 선형화했죠, 방금. 얘가 선형화하면 뭐가 나왔냐면 요 A 매트릭스 나왔습니다. 자, 이 A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를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인버티드 펜들럼의 얘의 아이젠밸류. 자, 아이젠밸류 A. 언스테이블하죠. 그래서 얘는 E의 0t,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는 값하고, 그 다음에 얘는 스테이블한데 얘는 플러스 4입니다. 그럼 E의 4t니까 얘는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얘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제어를 안 하고 얘는 놔놓으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얘가. 그래서 제어를 잘 해서 이 아이젠밸류를 바꿔줘야 된다. 바꿀 수가 있느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역입니다. U를 K1, K2, X1, X2 이렇게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K1에 X1, K2에 X2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X1과 X2를 내가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개인을 곱한 다음에 입력을 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 볼게요.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0, 1, K1, K2, X1, X2.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면 0, 0, K1, K2 이렇게 되죠. 그러면 X1, X2 같아졌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 하면 새로운 A가 나와요. 그러면 K1, K2를 내가 잘 조절하면 이 숫자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앞에서 내가 숫자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바꾸면 아이젠밸류가 바뀌듯이 얘를 잘 조절하면 내가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피드백 제어. 피드백 제어는 시스템의 아이젠밸류를 바꾸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